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다룰 해설 자료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의 통찰을 빌려서 지금 전 세계에서 터져 나오는 이 혼란스러운 위기 상황들을 아주 명확한 프레임워크로 분석해 볼 거거든요. 정치적인 편견은 완전히 쫙 빼고요. 복잡한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읽어내려면 세상을 보는 우리 렌즈부터 0점 조절을 확실히 해야 하잖아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마주한 지정학적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단기전의 환상부터 제2차 냉전의 도래, 전쟁의 새로운 규칙, 대만 반도체 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역사주의의 부상까지 이렇게 5가지 핵심 주제를 순서대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단기전의 환상입니다. 전쟁이 얼만큼 갈지 오판하는 게 어떻게 최악의 재앙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윈스턴 처칠이 남긴 아주 날카롭고 섬뜩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대중은 겉으로 보이는 평화롭고 일상적인 세상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서 국가 지도자들은 완전히 다른 걸 봅니다. 당장이라도 들이닥칠 것 같은 그 끔찍한 재앙의 그림자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평온함, 그리고 리더들이 다루는 파멸적 위기, 이 둘 사이의 엄청난 온도 차이가 바로 모든 비극이 싹트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의사결정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 단기전의 환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 조금만 밀어붙이면 금방 끝날 거야. 비용도 얼마 안 들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 사람들 다들 크리스마스 전에는 집에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침공 초기에 똑같은 오판이 반복됐습니다. 정말 비극적이지 않나요? 이런 아마추어 같은 착각 때문에 국가가 그 거대한 재앙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섹션, 제2차 냉전의 도래입니다. 지금 상황을 1차나 2차 세계대전 때랑 비교하면 왜 완전히 헛발질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과거의 거대한 전쟁들과 지금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핵무기죠. 솔직히 핵무장국들끼리 3차 세계대전을 벌인다? 이건 그냥 다 같이 죽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전면전은 못합니다. 조지 오웰이 이걸 두고 평화가 아닌 평화라고 기가 막히게 표현했죠. 진짜 평화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전면전도 할 수 없는 아주 기형적이고 숨막히는 긴장 상태에 우리가 들어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 렌즈로 지금 상황을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의심할 여지 없이 제2차 냉전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제1차 냉전 때 미국과 소련이 으르렁거렸던 그 자리에 이제는 막강한 체급을 갖춘 두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똑같이 마주서서 세계의 패권을 다투고 있는 거죠. 이 새로운 구도는 과거랑 소름 돋게 닮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강대국들이 핵전쟁 피하려고 직접 안 싸우잖아요. 대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2차 냉전 시대의 한국전쟁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끝도 없이 치열하게 싸우는 엄청난 소모전이자 대리전인 거죠. 냉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런 피 흘리는 대리전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섹션, 전쟁의 새로운 규칙입니다. 미친 듯이 발전하는 기술, 그리고 세계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들이 어떻게 전쟁의 판도를 통째로 뒤집고 있는지 볼까요? 300만.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우크라이나가 딱 1년 동안 찍어낸 드론의 개수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과거처럼 비싸고 거대한 무기 몇 개로 싸우는 시대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저렴하고 치명적인 자유형 드론을 누가 더 많이, 더 빨리 쏟아내느냐 하는 압도적인 물량전으로 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현대전은 그냥 데이터 전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크라이나는 제대로 된 해군력도 없는데 무인 수상정 몇 개로 그 거대한 러시아 흑해 함대를 바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인공지능이 쏟아지는 전장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해서 타겟을 잡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는 상업용 드론 기술이 군대의 지휘통신망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룰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경제적인 충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970년대 중동에서 터진 오일 쇼크가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폭발시키고 미국을 어떻게 마비시켰는지 기억하시죠?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리더들이 중동 문제를 다룰 때 그때의 그 끔찍한 경제적 트라우마를 엄청나게 의식합니다. 에너지 공급망이 살짝만 삐끗해도 전 세계 경제가 바로 발작을 일으키니까요. 네 번째 섹션, 대만 반도체 위기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인도 태평양 쪽으로 돌려볼 텐데요. 제2차 냉전에서 가장 아슬아슬하고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화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지금의 제2차 냉전이 과거의 1차 냉전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대만은 우리 시대의 쿠바 미사일 위기가 될 겁니다. 1962년에 미국이랑 소련이 핵무기 버튼에 손 올리고 대치했던 그 숨막히는 순간 아시죠? 그게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미사일이 아니라 우리 현대 문명을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그 자체, 바로 반도체가 그 뇌관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죠. 중국이 굳이 막 군대 끌고 상륙 작전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냥 법적 권리를 내세우면서 해경선을 띄워가지고 대만의 반도체 수출길을 막아버리거나 에너지 수입을 끊어버리는 식으로 목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대만을 포교하면서 글로벌 패권국 자리에서 물러나든가 아니면 3차 세계대전 터질 각오를 하고 군함 끌고 가서 해상 봉쇄를 뚫어야 하는 진짜 최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 반역사주의의 부상입니다. 지금까지 물리적인 전쟁이나 경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엔 약간 다릅니다. 우리 이성과 전략의 근본을 갉아먹고 있는 진짜 교묘하고 위험한 정보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권위주의 리더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총 쏘기 전에 먼저 역사부터 건드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는 원래 다 한 핏줄이고 한 언어를 쓴다는 식으로 근거도 없는 사이비 역사 에세이를 툭 던지죠. 이렇게 상대방의 역사와 정체성을 싹 지워버려 놓고 실제 침공을 원래 우리 거니까 되찾는 거야 라면서 아주 뻔뻔하게 정당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왜 2차 세계대전이나 홀로코스트처럼 누구나 다 아는 역사적 진실들이 지금 와서 이토록 끈질기게 공격받고 의심받고 있을까요? 이게 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과거의 사실을 흔들어버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질서의 기반 자체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학자들끼리 이 역사적 해석이 맞나? 하는 수준의 건전한 논쟁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처치를 갑자기 악당으로 깎아내리고 나치의 만행을 은근슬쩍 변명하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쥐어주는 걸 생각해보세요.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작전입니다. 우리의 기억을 지우고 진실을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 반역사주의라는 무기인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상황이 정말 긴박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을 겪고 피 흘렸던 그 생생한 증인들이 이제 거의 다 우리 곁을 떠나고 계시거든요. 그 물리적인 기억이 옅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100년 전에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끔찍한 고립주의나 혐오, 반유대주의 같은 망령들이 정말 놀라운 속도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오늘 해설 자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반역사주의가 진실을 지우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20세기에 겪었던 그 참혹한 대재앙을 또다시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과거를 똑똑히 기억하는 것이 곧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통찰들이 여러분의 시야를 한층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